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정말 놀라운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딱 4개월 동안의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주택을 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조 7,254억 원입니다.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계한 공식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XPX 구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야 한다. 주식시장을 키워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돈이 실물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올해 들어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사상 유례없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번 돈이 다시 주식으로 재투자됐을까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그 돈을 다시 주식에 넣지 않고 부동산으로 옮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 문제입니다. 왜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첫 번째 팩트. 3조 7천억 원의 65%가 서울로, 그 중심엔 강남 3구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4억 원 가운데 65.5%에 해당하는 2조 4,396억 원이 서울주택 매입에 투입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3,706억 원으로 1위, 송파구 3,531억 원, 서초구 2,903억 원 순입니다. 강남 3구에만 1조 141억 원이 집중된 셈입니다.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타깃 매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팩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입 비중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15억 원 이상 주택 매매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 4%대 5%를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월 9.3%, 2월 9.19%, 3%, 3월 9.8%로 급등하더니 4월에는 13.2%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주식 수익을 재원으로 쓰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 주도 세력은 놀랍게도 30대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활용한 매각대금이 1조 2,592억 원으로 전체 1위입니다. 40대 1조 1,086억 원, 50대 8,022억 원, 60대 이상 4,893억 원 순입니다. 이른바 주식으로 종잣돈을 만든 30대가 이 머니무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수익이 부동산으로 쏠리면 강남 아파트 버블 아닌가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타당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의 논리는 다릅니다. 첫째, 주식 수익은 변동성 자산에서 얻은 이익입니다. 오늘 오르면 내일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그 이익을 다시 변동성 자산에 넣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집중이지 리밸런싱이 아닙니다. 반면 강남 부동산은 수십 년간 우상향을 증명해온 자산입니다. 수익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둘째, 30대에게 내 집 마련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세값 급등, 월세 전환, DSR 규제 강화로 주거,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주식 수익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시급한 자산 배분입니다. 주거 안정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셋째, 이번 통계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즉, 규제지역 내 주택 또는 6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주택에 대해서만 집계됩니다. 실제 전체 머니무브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에서 투자자가 읽어야 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똘똘한 한 채 전략은 데이터로 검증됐습니다. 강남 3구에 1조 원 이상이 집중됐다는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서울 핵심 입지를 기축통화 자산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 수요는 핵심 입지에 더 집중되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주식 상승기에 부동산 매수 기회가 생깁니다. 통상 주식과 부동산은 대체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은 쉬고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은 쉰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는 그 공식을 깨고 있습니다. 주식 상승이 부동산 매수의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종잣돈을 만든 뒤 그 돈을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30대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30대는 지금 부모 세대와 달리 주식과 ETF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강남권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10년간 핵심 입지 수요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단기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키워서 자금이 생산적으로 흐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달랐습니다. 주식으로 번 3조 7천억 원이 강남 부동산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검증된 안전자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결국 시장은 항상 정책보다 빠르고 항상 실리를 따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